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순간 진행을 맡은 시리스는 헐랭입니다. 오늘은 참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어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세 분 도반님들께 감사드리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앞에 앉으신 세 분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사회자가 소개시켜줘야지. 그냥 할게요. 네. 먼저 하는 게 먼저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과학 명상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한의사 혜이라고 합니다. 네, 인체의 원리와 몸과 의식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런 체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혜모님은 좀 이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잘 읽으셨나요? 영상 지도자이신 혜우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과학명상센터에서 명상 치료를 맡고 있는 해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무더운데요. 네, 세 분 오늘 고생도 하셨고요. 그래도 오늘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 핵심 주제는 공황장애입니다. 최근 그 유명 연예인도 뭐 공황장애 때문에 약물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았었죠. 다행히 이제 이 자리에는 공황장애를 직접 겪으셨던 혜인님께서 그 경험담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의사인데 공황장애를 겪었습니다. 실은 의사니까 공황장애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도 했는데요. 제가 공황장애를 본격적으로 겪은 것은 2016년부터예요. 2016년도에 한의사 부원장으로 근무하는 도중에 진료 도중에 갑자기 극심한 소화불량이에요. 호흡곤란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을 먹고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점점 심각해져서 해결 방법을 찾다가 그때는 정신과 약 이런 것들은 생각을 못하고 우연히 유튜브를 보고 스승님 법문을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머리에 땅 치면서 제가 배웠던 단전이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찾아뵈야겠다 그렇게 해서 스승님과 인연이 돼서 수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에 또 코로나가 한번 왔잖아요. 그때 백신 부작용으로 또 심각한 호흡곤란이 왔어요. 그러면서 합병증으로 공황장애가 너무너무 심각했는데 그때 명상센터에 내려와서 모든 걸 놓고 수행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많이 회복한 상태고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편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러면 예전에도 수행을 하셨던 겁니까? 예전에 따로 수행을 한 적은 없고요. 본래는 카톨릭 신자였는데 불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불교 쪽으로 좀 관심이 많았었죠. 수행을 직접 그때는 하고 계신 건 하지는 아니에요? 않았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따로 수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은 스승님과 같이 이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호흡이 심각하게 곤란한 상태가 왔었을 때 그때는 조금 삶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공황장애 환자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겪어온 지가 5년이 넘었으니까 호흡곤란이 정말 심각한 상태를 몇 년 동안 지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완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점점 경직된 몸이 이완되면서 호흡이 조금씩 들어왔고요. 지금은 정말 거의 회복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행을 안 하셨는데도 호흡곤란이 오신 거예요? 제가 보통 공황장애는 어릴 때부터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잘 걸리는 편이거든요. 네. 유전적인 것도 같이 오긴 하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제가 어릴 때 좀 많이 긴장된 상태에 좀 놓여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몸이 너무 쇠약해서 잔병치를 좀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심각한 두통으로 신경정신과 약을 잠깐 복용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잘 지내왔다가 나이가 들면서 다시 좀 심각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대부분 수행자들은
인위적인 수행을 하다가 호흡을 하다가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회의님께서는 원래부터 트라우마 같은 걸로 갖고 계셨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면 진짜 방안이 없었겠네요. 그때 생각해보면. 예, 그때는 공황장애를 인지를 못했고요. 그냥 극심하게 소화가 안 되니까 어릴 때부터 소화불량이 심했거든요. 명치가 답답한 증상이 너무 많아서 항상 손가락에 사회를 하고 그랬어요. 혼자 스스로 할 정도였고요. 가끔 친구들이 소화 안 된다면 제가 교무실에 불러가서 친구들을 또 치료해준 경험도 있고요. 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스님이 계셔야 되는데 스님이 안 계셔가지고 명상 지도자 해보니까 간단하게 느꼈어요. 요즘에 이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고요. 그럼 간단하게 이제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공황장애 걸리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경직으로 인한 호흡곤란, 그다음에 경직으로 인한 이제 신경의 손상, 또 등등이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이제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알아야 되는 많은 정보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이제 전자기기들을 굉장히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래도록 이제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자세가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세가 잘못된 자세 혹은 또 왜곡된 자세로 오랫도록 있다 보면 몸이 점점 그 상태로 굳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 목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 몸에 지나가는 그런 신경들을 눌러서 그렇게 공황장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 자세가 항상 이렇게 돼 있는데 회원님을 보면서 좀 많이 뒤로 펴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 많이 하시죠? 컴퓨터가 아니라 땅바닥 보는 걸 돈 주술라고 돈이 없나 지금 많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그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회 발전이라든가 정신적인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런 정신장애라든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의사들이 추천하는 그런 방법 중에 호흡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약물요법 등등과 같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약물요법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께 이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자세 문제입니다. 자세 문제는 우리가 이제 잘못된 자세로 오래도록 지속을 하게 되면 굳은 상태로 몸이 이제 굳어져 버리게 되는데 그 자세를 얼마만큼 바로 잡아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몸을 건드려 놓는 분들, 특히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깊숙한 이제 명상에 이제 몰입을 하거나 그랬을 때 굉장히 깊은 이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완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완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몸이 다시 요요 현상이 되는데 요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요요 현상이란 깊은 명상 또는 이완에 들어가기 이전보다 몸이 더 굳어가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공황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좋아지려다가 도리어 나빠지는 그렇죠. 명상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명상에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명상하면 좋아지는 걸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이 틀을 좀 깨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깊은 수행을 하셨던 보통 수행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나서 더더욱 몸을 망쳐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하면 안 좋다는 건 명상에서도 과하면 안 좋다기보다는 몸이 그렇게 되는 것을 예방하고 미리미리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하거나 또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극복한 어떤 수행자의 어떤 선례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들을 회복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참 명상이라는 부분도 깊은 명상은 참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럼 이제 현대인들은 상당히 이제 빠른 치료를 원하는데 혹시
한의사시니까 공황장애는 약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약으로 고친다기보단 완치는 좀 힘들다고 봐요. 완치는 힘들다. 예. 근데 약으로 완치는 힘든 거죠. 왜냐하면 몸의 구조라는 게 바뀌지 않으면 예, 약물에 의존해서는 그 자율신경을 회복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지만 계속 약물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인지행동치료라든지 호흡법 이렇게 병원에서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반복해서 해보지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어요. 도움도 되고.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고요. 공황장애를 겪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율신경을 회복한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약의 도움을 급할 때는 받아야겠죠. 그렇지만 이게 본인이 몸을 잘 관찰하고 인지해서 운동과 함께 또 호흡법 같은 거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게끔 많이 근데 자율신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자율신경이라 하면 어떻게? 우리 몸에는 체신경, 운동신경과 자율신경이 있어요. 네. 여기 지금 뒤에 그림도 있지만 이 두 쪽에 보면 있거든요. 자율신경은 내 의지로 움직이지 않는 신경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자분께서 위장을 움직이거나 심장을 움직여라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해보겠습니다. 네, 쉽지 않죠. 그건 자율적으로 뇌에서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 중요한 내장이나 심장 그리고 뇌 이 부분에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돌아가게 이렇게 유전적으로 딱 세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심장이 내가 뛰라 그랬는데 뛰지 않으면 내가 뛰고 싶을 때 뛰고 안 뛰고 이러면 위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뇌에서 알아서 이렇게 띄워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하죠. 네. 네. 그럼 이게 자율신경이라는 부분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럼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네. 하나인데. 그렇죠. 자율신경이 실은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뭐냐면 몸의 경직입니다. 아까 회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분들이 이 몸의 근육에 또 신경에 근막에 이런 경직에 대해서 간과를 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도 근육, 근막 이런 쪽이 그렇게 배우긴 하지만 깊이 있게 아시는 분들이 다 전문 분야로 나눠져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알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 분야의 전문적이시긴 하지만 유기적으로 몸은 전체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서로 연관관계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율신경계에 대한 원리를 확실하게 다 아시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 스승님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명상을 하시면서 네. 특별하게 뭐 약물 같은 거, 약물이라고 예. 하지만 치료에 도움일 수 있는 물질이라고 아. 해야 되나? 약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약이라고 해도 좀 그렇고.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중국에서 중의학을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다시 한의대에 들어갔는데 그때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의서 중에 옛날 고대 의서가 있어요. 거기서 처방, 그러니까 신경정신계에 주로 잘 쓰는 처방이 있는데 그걸 스님께 여쭤봤더니 스님께서 그거에 대한 제가 몰랐던 부분을 발견해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해서 처방이라기보단 한방차 형식으로 만든 제품이 있고요. 그게 수미산 수미라는 제품인데 앞에 아마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이 제품인데요. 카메라 한번 당겨주시죠. 네. 이 액상차는 제일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경직되면 몸이 경직되면 날숨이 길어지거든요. 날숨이 길어지면 몸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밸런스가 깨져요. 그러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그거를 감지를 하거든요. 호흡에 관련된 자율신경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감지를 하면 이게 불균형이 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니까 몸을 극도로 쪼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서서히 쪼이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서히 자율신경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스승님께서는 깨달음을 아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산화탄소를 부족한 걸 채워주고 또 핵심적으로 한방적으로 염증을 잡는 약을 또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저희 또 센터에서 또 열심히 재배한 물질, 핵심 물질도 넣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 호흡이 드시면 되게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공황장애 분들이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혹시 그 책에 네. 불로장생 같은 거 적혀 있나요? 이게 바로 불로장생약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 예. 그럼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그러면 네. 이제 혹시 중독성은 있나요? 혹시 이런 정신과 약들은 예, 그렇죠. 그거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정신과 약들은 본래 벤조디아제품, 항우울제, 항불안제 주로 쓰거든요. 근데 즉각적으로 먹으면 반응이 좋아요. 바로 이완이 되면서 편안해지거든요, 호흡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지속적으로 하면 뇌에서 의존성이 생기고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천연물이잖아요. 한약재로 구성된 초본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부작용이 없다는 거고 내성이 없다는 겁니다. 혹시 공황장애 이럴 때 술 네. 같은 거 먹는 거 어떤 거가 있을까요? 아, 제일 안 좋죠. 안 좋은 건가요? 아, 그럼요. 술이 먹을 때는 좀 이완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엄청난 경직이 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잠시 좀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작용은 있어도 결코 공황장애 환자들 술을 제가 먹으면 술을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예.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컷 해주세요. 제가 막혔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 해병님 네, 해병님 좀 등장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출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주인공이에요. 네. 아니 그 방송은 제가 다 편집할 거니까요. 네, 편하게 해주세요. 뒤로 안 넘으세요. 드릴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편집 잘하면 돼. 네, 저희가 한 2페이지 정도에서 이제 1페이지 정도구나. 제가 말하는. 아니, 많이 하셔야 돼요. 늦게 오셨으니까 인사하셔야죠. 아,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편집을 하다가 또 같이 반복을 하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오늘 산책을 하시면서 이완 실행을 하고 오신 그 해명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해명님 소개부터 간단히 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천국제과학명상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명이라고 합니다. 만나 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공황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황장애가 약간 정신적인 병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절에서 명상 같은 걸 하면 치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물론 이제 공황장애가 밖으로 드러나는 건 정신적인 부분으로 해서 치료 또한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서 이게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더 이상 그 증상이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거나 그런 증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정도의 약물이나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절에서 하는 명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정보나 환경에 의해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각을 해서 내려놓을 수 있고 하는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혹시나 일반인들 생각에는 이제 스님들은 삶 속에 있고 공기 좋은 데 있고 그러니까 공황장애 같은 그런 정신병이나 약간 마음의 병 같은 건 없을 거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착각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정신을 많이 강조하는 수행을 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약간 수행 문화에 대한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좀 평가를 해주시나요? 간단하게. 맞아요.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떤 마음 한마디로 이제 마음을 공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건 없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그동안 이제 제 경험을 보면 사실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었다고 자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어떤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증상이고 그런 부분이 나타날 때는 내 수행력이 부족하구나, 나의 근기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밀어붙이고 이제 그렇게 늘 해가고 계시고 저 또한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금 이제 여기 우리 명상센터에서 마음뿐만이 아니라 수행은 몸과 마음이 함께 간다는 걸 알고 또한 그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내 몸을 알아서 수행을 해 가보니 그동안 제가 그 마음 하면서 수행했던 수행하면서 나타났던 그런 증상들이 단순히 어떤 수행이 깊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율신경계라든지 그 의식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와서, 그러니까 몸적인 문제가 와서 호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와서 나타났던 어떻게 보면 병적인 증상이었던 거예요. 그 증상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럼 혹시 선방에 계신 스님들이 대팍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느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렇게 질문을 하시네요. 굉장히 곤란하시겠네요. 예, 곤란할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한 거다 저희들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몸을 알고 나니까 이 왜 개팍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호르몬이 부족했구나. 예, 그런 단편적으로 그런 것도 이제 저 스스로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예, 그 개팍하게 나타날 때 수행을 많이 하셔서 그렇구나 하고 좀 봐주세요. 네. 그래서 스님들께서 이렇게 정신이 또 하사불성처럼 용맹하게 정진하는 모습은 되게 문화적으로는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문화는 저희가 이제 본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비판할 부분은 반드시 비판을 해서 네. 좀 더 올바른 수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원님께서는 아까 자세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간단하게 몸을 좀 이완시키거나 쭉 펼 수 있는 동작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알려주실 수 있는지. 세 가지씩이나요? 세 가지 맞나요?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앉은 상태에서 네. 저희가 이제 자세를 이제 바로 잡는 그런 거죠. 네. 자세를 바로 잡는데 그럼 어떤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되느냐부터 일단 짚어보면 저희가 이제 경직되는 그런 유형을 보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옆에들 한번 같이 보시면 보통 이제 목이 이렇게 꺾여 있거나 그다음 어깨가 이렇게 좁아져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허리가 뒤로 이렇게 쭉 뒤로 빠져서 몸이 이렇게 처져 있거나. 네. 그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또는 이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원들이나 이런 분들 책상에 많이 앉아 계신 분들이 자세가 대부분 이렇게 앞으로 좀 많이 꺾여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하거나 했을 때 앉아서 명상을 하게 되면 깊은 명상에 빠져 이완을 하게 됐을 때 반드시 자세들이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런 자세가 이제 오래 지속이 됐을 때 요런 이제 자세들을 이제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방법은 뒤로 누워서 우리 가슴 뒤쪽에다가 요만한 이제 보통 이제 한 지름 한 10cm에서 15cm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베개를 뒤에 베고 여기 이제 쪼그라들었던 요 가슴을 펴는 뒤로 누워서 이렇게 큰 대자로 누워서 요 가슴을 이완해주는 그런 이완법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 이완법은 좀 가슴이 답답하거나
또는 이제 뭐 호흡이 잘 안 들어오거나 또 많이 좀 지쳐 있거나 했을 때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이제 몸이 이렇게 차르르 풀리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딱 올랐을 때 네. 이완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바뀌는 게 도움이 될까요? 혹시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보통 이제 그 어떤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밖에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달리기를 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산책을 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이제 먹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경험을 하고 많은 분들의 이렇게 경험을 보면 그렇게 이제 화가 나거나 막 했을 때 일단은 편안하게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서 의식을 갖다 편안하게 놓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이렇게 안정이 되면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이완 도구를 등에 대고 이렇게 누워서 호흡이 일단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몸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세를 하게 되면 이게 목이 뭐라 그러죠? 입 같은 경우가 네. 자연적으로 벌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입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잠깐. 네, 우선 이제 몸이 이제 앞으로 꺾여서 굳어 있는 분들이 뒤에다가 이제 이완 도구를 대고 뒤로 누웠을 때 사실은 이제 이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완 이제 뒤로 몸을 젖히게 되면 오히려 여기가 더 당겨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이제 심하게 이제 높이를 높이거나 혹은 이제 여기에 완전 무리가 갈 정도로 하기보다는 높이를 낮추고 그다음에 시간을 좀 지속을 해서 편안하게 우선 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선 먼저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호흡에 자기도 모르게 운영이 가잖아요. 그러면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아까도 이제 한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율신경 중에서도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자율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위적인 호흡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율신경하고 인위적인 호흡을 하는 것하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인위적인 호흡을 계속 하다 보면 오히려 자율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는 능력이 점점 상실돼 가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단전 호흡을 오래 하셨거나 또는 다른 기타 호흡 수행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겪는 가장 일반적인 또는 가장 많은 그런 질환들 중에 하나가 호흡을 놓지 못하는 그런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고요. 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호흡을 하기보다는 그 인위적인 호흡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호흡에 의념이 가거나 했을 때는 자기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산책을 한다든지 약간 숨이 차게 걷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자율신경이 스스로 알아서 호흡을 조절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호흡에 운영이 갔을 때 놓지 못하면 몸을 좀 움직여라.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작은 조금 이따가 이제 보여주시고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인위적인 호흡을 배우고자 합니다. 근데 인위적인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목표는 뭐냐면 호흡을 잘 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신경이 살아서 몸을 자율신경이 스스로 움직여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몸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이제 그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그럼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도됐겠네요, 목표가. 네. 호흡을 잘하는 네, 호흡을 잘해서 몸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몸을 만들어서 호흡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인위적인 호흡을 해서 몸을 만들어 갈까라고 하는데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때 일본 호흡한다고 자랑했었는데 결과 뭐 이게 안 터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얘기였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오늘의 공황장애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그럼 이제 처음으로 방송을 했는데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동작 배워보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할까요? 네, 공황장애를
아주 심각하게, 특히 호흡을 아주 심각하게 겪었기 때문에 공황장애 분들 고통을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또 극복하고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뛰어오셨는데 네. 숨소리도 하나 거칠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네. 첫 시간인데 많이 미흡했지만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을 잘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이제 공황장애나 기타 이제 이런 질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늘을 보라. 하루에 한 번 꼭 하늘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움츠렸던 가슴을 펴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동작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 팔을 뻗어서 쭉 잘 됐습니다. 예, 팔을 네, 뻗어서 알겠습니다. 앞쪽으로 쭉 뻗고 그 다음에 머리로 쭉 들어 올리고 그 시선은 하늘. 자, 그 다음에 팔을 45도, 그 다음 몸을 뒤로 쭉 젖히면서 하늘 보고, 그 다음에 가슴 쭉 펴고, 자, 옆으로 천천히 벌린 상태에서, 자, 그렇게 10초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바로. 숨을 한번 쭉 깊게 내쉬고.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방송 참여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제 저희 방송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많이 점차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서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